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농업 수익 감소 보장, 과수, 포도 부분 계속 이어서 강의할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 정리를 잘못해서 잘못 안내한 부분 정정하고 갈게요. 보험 가입 금액은 저희가 기준 가격을 쓰는 게 있고 가입 가격을 쓰는 게 있고 표준 가격을 쓰는 게 있어요. 농업 수익 감소 보장 품목들은 전 품목이 모두 가입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같은 가격이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용어를 다르게 쓰고 있어요. 업방에서. 그래서 수확 감소 보장은 가입 가격, 그리고 농업 수익 감소 보장은 기준 가격, 그리고 농업 수익 감소 보장에 들 수 있는 것은 과수는 포도가 유일하고요. 밭작물은 콩, 냥냥, 마포, 가고 해서 콩냥냥이, 마포, 가고 이렇게 암기티 외우시라고 했죠. 콩, 양배추, 양파, 마늘, 포도, 가을감자, 고구마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쓰는 게 가입 가격, 그다음에 기준 가격, 표준 가격을 쓰는 품목이 있습니다. 표준 가격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시겠지만 오디와 복분자와 우리 수익금의 밭작물 중에서 차가 표준 가격을 씁니다. 그거 하나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문제 풀면서 첫 번째 문제 잠깐 헷갈려가지고 놓칠 뻔한 거. 수익 감소 보험금은 피해율이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 나누기 기준 수입이에요. 그죠?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 곱하기 농지별 기준 가격. 보통은 보험 가입 금액하고 같아요. 실제 수입은 조사 수확량 더하기 미보상 감수량 곱하기 농지별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을 비교해서 작은 값을 씁니다. 왜?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미보상 감수량을 더해주는 이유는 지금은 수입이니까 내가 수확된 걸 곱해주는 거예요. 자, 미보상 감수량은 감수량이지만 보상하지 않는 재해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장 안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감수량에서 제외된다고 했어요. 감수량에서 제외된다는 말은 결국은 수확량에 포함시킨다는 말이죠. 감수가 됐지만 이거는 수확된 걸로 볼게 라는 의미입니다.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은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보험금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수확량 감소잖아요. 그래서 피해율 산정이 평, 수, 미, 평으로 가더라. 그래서 이 두 문제를 같이 섞어서 나왔을 때 이 피해 위에 이 구한 피해율을 가지고 와서 10% 하면 틀린다고요. 저도 아까 그 실수할 뻔했어요. 앞전 강의 때 그죠? 평, 수, 미, 평으로 해서 피해율 다시 산정하고 곱하기 10% 해야 됩니다. 실수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 다시 한번 언급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 가입 비율은 농업 수익 감소 보장은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그죠? 그만큼 혜택이 좋은 보험이기 때문에 최저 가입 비율이 몇 프로? 20%더라. 오늘 됐고요. 나머지는 다 됐어요. 그죠? 예시 문제 다 풀어봤고요. 기출문제까지 풀어봤죠. 기출문제 포도가 20점 문제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7회 때. 계속해서 언제부터냐면 4회 때부터 해서 종합위험 과수가 시험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앞에는 벼와 저가전 종합위험 보험금이 굉장히 비율이 컸고 실제로 벼와 저가전 종합위험은 1회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7회까지 시험이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종합위험 과수는 비중이 좀 적었어요. 왜? 어려웠거든요. 이해를 못하신 분이 훨씬 더 많았고 그래서 3회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계산 문제로 안 왔었는데 4회 때부터 지금 꾸준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고 문제의 그 득점의 비중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가전 종합위험하고 종합위험 과수가 어렵지만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고 잘 이해를 해서 문제 푸는 연습도 하고 암기도 하시고 이해도 하셔서 내 꼴로 만드셔야만 해요. 저가전 종합위험과 종합과수를 힘든 산이라고 했죠. 힘들고 높은 산. 우리 이 품목에서 농작물 재배보험에서 그 힘들고 높은 산을 한번 넘고 나면 그 다음은 언덕도 나오고 평지도 나오니까요. 좀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좀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저가전 종합위험도 하시고 종합위험 과수도 꿋꿋하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험 가입 지역입니다. 가입 지역은 수확 감소는 전국이에요. 전국이지만 농업 수익 감소 지역은 지역을 한정시켜 놨어요. 주로 엄청 그 품목이 많이 나오는 곳, 주로 많이 생산하는 곳을 딱 집어가지고 그 지역을 보험 가입 지역으로 한정시켜 놨어요. 그래서 포도 같은 경우는 경북, 경기 쪽이 있네요. 상주, 영천, 영주, 영산, 영주 포도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죠? 경기 지역은 화성, 가평이네요. 그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농업 수익 감소 보장 가입 조건에 이런 게 있었죠. 사업 대상 지역에서라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업 대상이 이런 보험 가입 지역이란 얘기죠. 그죠? 사업 대상 지역에서 맞나요? 과거 5년 중에 몇 년을 가입해야 된다고요? 2년에 가입해야 되고, 그죠? 2년에 가입한 어떤 거 개인 또는 법인 다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포도니까 포도보험에 가입해서, 그죠? 포도 수확량 실적이 있는 가수원이 되겠다. 그죠? 시험에 나왔어요. 가입 조건도. 농가 주소지가 아니고 어떤 거? 과수원이에요. 과수예요. 과수. 농가 주소지 아니에요. 그래서 과수원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더라. 도서지역은 연육교 정기성 운항 안 되는 거 안 돼요. 그죠? 보험 가입 자격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되고 어디에서 국내에서 무엇을 보험 대상 농작물을 어떻게 통상의 영농 방법으로 누가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다라고 했어요. 계약자가 주된 경작자지만 이 사람의 가족이 된다 안 된다. 가족은 안 된다. 가수를 내가 임대를 했어요. 임차 농은 되는데 내가 임대를 했다고 해서 소유자, 나는 소유자는 안 된다. 그죠? 법의 미성년, 피한정, 피성년. 그죠? 법인, 외국인. 법인도 된다 했죠? 외국인도 돼요. 농사를 지으면. 미성년자도 돼요. 피한정 후견인도 돼요. 단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 또는 대리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피성년 후견인은 꼭 대리를 해야만 된대요. 이런 것도 사소한 부분이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죠? 가입 조건 다시 한번 나오네요. 가입 자격이 있네요. 그죠? 사업 지역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과거 5년 중에 몇 년? 2년 이상 포도보험을 가입해서 수확량 실적이 있는 가수원이 되겠네요. 보험가입 기준입니다. 200만 원 이상이에요. 제가 가입 금액 계속 말씀드려요. 200만 원 이상 있어요. 100만 원 이상 있어요. 50만 원 이상 있어요. 가입 면적도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비가림 시설 지금 배우잖아요. 2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온해나 버섯은 3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것처럼 금액으로 그죠? 정하는 것도 있고 면적으로 정하는 것도 있더라. 그래서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해요. 자, 과수원 구성 방법입니다. 과수원에 대한 내용 그죠? 이런 건 앞에서 다 했죠. 과수원 전체 벌목에서 새로운 유목 심었을 때는 신규 과수원 처리한다 했어요. 요렇게 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은 현재 업방에서는 적포도, 살구, 감복, 하오라고 저는 암기를 했다고 했고요. 적종, 포도, 살구, 감귤, 복숭아, 하은 호두의 호두. 그다음에 오디가 되겠네요. 자, 비가림 시설은 어떤 단위로 가입한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시험에 나온 거 봤죠? 단지 단위로 가입한다고요. 단지 단위로. 비가림 시설은 단지 단위로 가입을 하고요. 자, 비가림 시설에는 어떤 게 있느냐? 구조체와 피복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최소 가입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 구조체와 피복제라는 개념은 어떤 건가요? 여기 이렇게 바로 보여줄게요. 요렇게 요 쇠들 있죠. 요 파이프들하고 요런 것들은 다 구조체예요. 여기 덮고 있는 요 비닐 있죠. 이것은 피복제예요. 그래서 그리고 최소 몇 프로? 80%, 최대 몇 프로? 130%. 보험 가입 금액을 최저로 가입할 것 하면 그죠? 우리 어떻게 해요? 비가림 시설 단위 면적당 시설비에다가 가입 면적 곱하기 0.8 하면 되고요. 최대로 가입할 것 하면 단위 면적당 시설비에 가입 면적 곱하기 1.3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인수제한 목적물입니다. 수확 감소 우리 포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이것은. 그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역병, 궤양병에 대한 설명 드렸어요. 그죠? 역병, 궤양병이 있는 거, 안 되는 거, 똑같은 거 몇 개 있다고 했죠. 포도, 복숭아, 참다래가 있고요. 역병, 궤양병 아니고 제가 균혁병인지 균핵병인지 헷갈리는데 균핵병이더라고요. 그죠? 어디는 균핵병. 경상도 사람이라 발음이 좀 어려워요. 균핵병입니다. 어디는 균핵병이고요. 자, 금수전, 홍가시판, 영농, 하일기, 추가, 친환경 재배 가수원이 있고 비가림폭, 동고에 대한 제한 범위들이 있었어요. 친환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 재배 가수원인데 일반 재배하고 결실 차이가 현저하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현저하게 기준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친환경 재배 과수원이다 라고만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건 인수제한 목적물은 아니에요. 뒤에 현저히 결실 차이가 있는 과수원이다 라고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방에서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시험에 지난 시간에 이거 나왔었죠. 이거요. 그죠? 동고. 비가림 폭도 중요하겠죠. 2.4 플러스 마이너스 15% 동고는 3m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자, 표준 수확량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학 감소할 때 배웠어요. 똑같아요. 자, 통계를 바탕으로 과거 지역, 수령, 제식 밀도, 과수원 조건을 고려해서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라고 했고요. 저는 암기팁을 지수제 괄호 외웠고요. 저까지는 지수경품으로 외웠다고 했어요. 지수경품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산출 방법입니다. 품종별, 수령별, 품종, 수령 다 따지네요. 저가전 종합이면 재배 방식도 따졌죠. 하지만 종합가수는 재배 방식까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품종별, 수령별, 표준 수확량에 대한 뭘요? 면적을 곱한대요. 네, 면적은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 곱하기 주수더라. 근데 이 주간거리와 열간거리 어떻게 측정해요? 이거 시험에 3회 때 나왔습니다. 이거 표준 수확량 산출도 하라고 나왔고 주간거리, 열간거리 측정 방법도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하고 요 측정 방법이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이거 또 다시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 그죠? 주간거리, 열간거리 측정 방법입니다. 표본 일항을 선정한대요. 전체의 몇 프로? 30%. 하고 한 일항단 연속되는 몇 개? 4개 나무에 한 일항당 4개 나무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4개는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려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면 실제 나무는 5주가 되겠네요. 그죠? 주간거리 4개 나무의 주간거리를 측정하고 열간거리 나무하고 요 나무 요 다음 간격 있죠? 요 나무하고 나무 요 주간거리도 측정하더라. 그렇게 측정한 건 어떻게 한다고요? 주간거리 열간거리를 평균을 낸대요. 주간거리 평균도 내고 열간거리 평균도 내더라. 내서 몇째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밑으로 입력하더라. 첫째 자리까지라고 하면 만일에 2.433이 나왔어요. 첫째 자리까지니까 뒤는 다 버린다는 얘기죠. 2.4. 2.45라고 하더라도 반올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2.4만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면적으로 표준 수확량을 산출하는 게 있다고 수학감소 보장 보험금 할 때 알려줬어요. 제가. 그죠? 어떻게? 포유참이 무감가가다. 포유참, 무감. 포도, 유자, 참다래, 무화과, 감귤은 면적으로 표준 수확량을 산출한다고 했고요. 그 중에 무화과하고 유자는 참 비슷하더라 라고 했죠. 우리가 이 포도에서는 품종별, 수령별 표준 수확량이지만 유자와 무화과는 수령별 표준 수확량이라고 되어 있고요. 포도는 면적 이렇게 꼽혀갖고 주간거리, 열간거리 주수가 되어 있는 반면에 다른 것들은 수확량에다가 그냥 그죠? 가입주수 그죠? 가입주수 곱하기 면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씩 표현을 다르게 해놨을 뿐이지 방법은 같더라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적을 가지고 표준 수확량 구하는 거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포유참 무감입니다.
암기 팁은 정답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지만 저보다 더 좋은 암기 팁을 다른 분이 알려줘서 나는 그게 더 암기하기가 쉽더라. 또는 나만의 암기 팁을 스스로 개발해서요. 그게 훨씬 더 내가 개발한 거기 때문에 암기하기가 쉬워요. 그럼 그거 쓰시면 돼요. 정답이란 게 없습니다. 자, 포도 상품의 표준 수확량을 구하시오. 한번 볼게요. 수령. 포도가 몇 년요? 포도는 3년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죠. 어디에 나올까요? 그게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이 3년 미만인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몇 년 이상, 3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령이 6년, 8년 다 가능하다. 그죠? 단위 면적당 수확량 나왔네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결국은 표준 수확량이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이 되는 거죠. 그죠? 주수 적고요. 그죠? 주간거리 평균과 열간거리 평균을 줬네요. 그러니까 면적 나오겠네요. 주수 곱하기 요 평균을 바로 줬으니까 이거 여기서는 우리가 주간거리와 열간거리를 측정해서 그죠? 4개 이어지는 주간거리에 합을 더해서 합해서 평균을 내더라. 열간거리도 평균을 내더라.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밑으로 입력하더라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평균값을 줬어요. 문제에. 그래서 곱하기를 바로 해버리면 요 부분이 면적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이 면적 곱하기 뭐예요? 표준 수확량,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이죠. 결국은 품종별, 수령별 표준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요거를 조금 다르게는 품종별, 수령별 표준 수확량이라고 줘도 되겠네요. 그죠? 근데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라고 해도 딱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라고 이야기해도 뭐 어라고 이야기해도 아라고 찰떡같이 알아먹는다든지 그런 거에서의 표현이 좀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면적은 요거 구한 거 나왔어요. 그죠? 거복은 360제곱미터, 캠버럴리는 400제곱미터가 나왔네요. 그러면 각각 곱하면 되겠네요. 10 곱하기 360, 캠버럴리는 12 곱하기 400. 그래서 우리 과수원 전체의 표준 수확량을 알아야 되니까 각각의 품종의 표준 수확량을 각각 더해서 전체 표준 수확량을 구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표준 수확량은 같습니다. 수학 감소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앞으로는 계속 평년 수확량이 나올 건데 그때마다 설명을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평년 수확량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앞 강의를 찾아서 들으셔야 해요.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표준 수확량의 용도는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해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 시에 뭘로? 감수량을 산정한대요. 왜? 평수, 미, 평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피해율을 산정하니까요.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액을 가지고 보통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죠. 그죠? 그래서 그 가입 수확량이 평균 수확량의 50에서 100%라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보험 가입 금액에 결정하고 같은 말은 가입 수확량을 결정한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죠? 평년 수확량은 아주 이상적인 기후에서 수확한 거 아니고 평년 수준의 기후에 평년 수준의 재해가 있고 영농 활동도 얼마만큼 평년 수준으로, 여기서 키워드는 평년 수준이네요. 그렇게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우리 가수원의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데이터는 몇 년치 거 쓰더라? 5년치 거 쓰더라. 가입한 해에는 실제 수확량 자료를 가지고 쓰고 가입하지 않은 해는 표준 수확량의 자료를 가지고 오더라. 그래서 가입 횟수를 가지고 과중평균 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내가 첫 해라 가입하는 내가 신규 첫 해 가입이에요. 신규 가입이면 앞에 내가 데이터가 있나 없나요? 처음이니까 없죠. 그래서 그때는 뭘 가져오더라?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균 수확량으로 가지고 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평년 수확량 우리 공식 한번 볼게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고요. a 값은 과거 평균 수확량, 과거 수확량 나누기 과거 산출연도 횟수예요. 그죠? b는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 표준 수확량 합을 가지고 과거 산출연도 횟수로 나눈 거예요. 그죠? C는 금년도 가입하는 해의 표준 수확량. B 나왔어요. 그죠? 그럼 각각 나온 값을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더라. 이렇게 가로 열고 닫기 분수가 나오는 것들은 쌀집 계산기보다는 제가 어떤 계산기를 쓰는 게 좋다고 했나요? 공학용 계산기를 쓰는 게 낫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평년 수확량도 한도가 있더라. 그게 뭐요?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더라. 평년 수확량을 계산한 값이 많이 나왔어요. 표준 수확량의 130%가 8천이에요. 그럼 답은 뭐? 8천이 답이 되더라.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 수확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이 과거 수확량이 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과거 수확량을 구하는데 사고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로 나눠지더라고 했고요. 사고가 없었다라고 하면 포도, 복숭아는 제가 특이하다고 했죠. 다른 작물들은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 곱하기 110해서 큰 값을 가지고 왔어요. 맞나요? 큰 값을 가지고 왔는데 포도, 복숭아는 사고가 없었어 무사고시일 때 조사한 착가수 곱하기 평균 가중을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왜냐면 적과전 종합위험에 사과, 배, 단감, 뜰분감처럼 포도와 복숭아는 의무적으로 착가수 조사를 한 걸 합니다. 나머지 종합위험 가수들은 의무적인 착가수 조사가 아니에요. 사고가 났을 때만 해요. 하지만 포도, 복숭아는 포복자도까지입니다. 포복자 모두 의무적인 착가수 조사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착가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왜 평균 과중이 뒤에 붙어 있냐면 과중은 의무적이 아니에요. 과중은 사고가 있을 때마다 해요. 근데요, 이건 이 과목에서 배우겠지만 수익 감소 보장 포도, 수익 감소 보장 이 포도는 무조건 해요. 과중조사도. 그래서 평균 과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과중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과중값이 그대로 들어가게 돼요. 그죠? 들어가게 되지만 보통의 우리 수학감소 보험금의 그 보험금 산정할 때 그 조사 방법은 평균 과중을 써요. 왜? 과중은 사고가 있을 때마다 하기 때문에. 그럼 사고가 없었다면 과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뭘 가져오더라? 평균 과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포도와 복숭아는 품종별로 평균 과중이란 게 일종의 이제 기준치가 정해져 있어서 우리 옆방에 보면 이 과목의 별표 산식에 평균 과중이 나와 있는데 자두는 아직 그 데이터 값이 없대요. 그래서 자두는 조사한 착가수 곱하기 평균 과중으로 계산하지 않고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이 곱하기 110%에서 큰 값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복자가 같은 방식이지만 자두는 좀 분리해 주세요 라고 했던 이유가 조금씩 달라서 그랬던 거예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건 계속 똑같아요. 그죠?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 중에 큰 값을 가지고 오더라. 아주 쉬워졌어요. 나무 수령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한번 나무 수령 했었죠? 했었지 않나요?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수령 한번 볼게요. 자, 3년 이상, 우리가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3, 4, 5, 6, 7, 8까지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해요. 암기 팁으로 가지고 쉽게 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포도 유일해요. 포도가 몇 년? 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저의 암기 팁을 옆에다 딱 적어놨는데 한번 보세요. 자, 포도는 3년, 3년짜리는 오포복참, 3 오포복참, 4 대감유무, 5 반매살, 6 자, 7 차, 8호. 한번 들어볼까요? 3 오포복참, 4 대감유무, 5 반매살, 6 자, 7 차, 8호. 오는 자, 예전에는 오포복 할 때 10월 10일이 오미자였잖아요.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오미자는 나무 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 수령이 필요가 없어요. 어디입니다. 자, 어디? 포도, 복숭아, 참다래는 3년 이상이어야 된대요. 대감유무, 그죠? 대감이 있고 없고 이렇다네요. 그죠? 그래서 대추, 감귤, 유자, 무화과는 4년 이상. 근데 무화과는 조금 특이해요. 뒤에 또 있죠. 무화과는 4년에서 나무는 9년 이내여야 되는데 9년이 넘어가도 안 된대요. 그죠? 9년 이내. 4년에서 9년까지만 되고 10년짜리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가실은 상관없어요. 가실은 상관없어요. 나무만 그래요. 그 다음에 5년 이상 오밤매살, 밤, 매실, 살구는 5년 이상. 매실하고 살구는 항상 거의 세트로 가요. 세트로. 자, 육자, 자두는 6년 이상. 자두는 이상 오랫동안 키워야 되네. 그죠? 차나무는 더 오랫동안 키워야 정상적인 차를 수확을 해가지고 상품이 되는가 봐요. 차나무는 7년이 지나야 돼요. 실은 저는 차 동아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녹차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여담이에요. 예전에 이제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 우리 통신 문화가 있을 때, 뭐 하이텔, 천리안 통신 문화가 있을 때 그 시절부터 이제 그 천리안이랑 그 통신에서 그 우리가 채팅 통해서 그죠? 채팅 통해서 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 차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지금도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난 뒤니까 지금 벌써 20 몇 년이 지나서요. 25년 넘게 지났는데 지금도 그분들하고 이제 만나고 연락을 하거든요. 근데 차는 키워보면 그래요. 실제 저는 차를 키워보기도 했는데 차는 차 씨앗이 동백 씨앗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갈색으로. 갈색으로 생겼는데 차는 1년 정도 키우면 정말 가지가 몇 개 안 나요. 한 3년 정도 키우면 꽃이 피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한 무릎 아래로까지 정도밖에 안 커요. 차잎을 딸 정도의 차가 안 돼요. 그래서 차나무는 적어도 그래도 한 7년 이상 된 거에서 수확이 좀 제대로 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7년이라고 잡아놓은 것 같아요. 7년이면 좀 제법 차 수확량이 나와요. 한 5년 정도 지나도 괜찮거든요. 근데 보험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거는 7년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혹시 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금 차밭에 가면, 녹차밭에 가면 씨앗들이 있어요. 씨앗. 지금 차꽃이 피거든요.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차꽃은 올해 차꽃이 피면 올해 차꽃 옆에 작년 차꽃 피었던 게 씨앗이 같이 매달려 있어요. 올해 차꽃이 피고 작년 씨앗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차와 꽃과 씨앗이 같이 있다라고 해서 실화상봉수라고 또 얘기를 해요. 차를. 그래서 혹시나 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밭에 가시면 그 씨앗 똑 따가지고 와서 집에 화분에 키워도 잘 자라요. 집에서 화분에서도 처음부터 화분에 키운 것들은 화분에서 잘 자라요. 근데 밖에서 크고 있는 것을 화분으로 옮겨오는 것은 생각보다 잘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지만 키우고 싶다고 하시면 씨앗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발화를 한번 시켜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담이었어요. 자, 8년 이상 호두네요. 호두는 훨씬 더 오랫동안 키워야 되네요. 자,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3. 오포복참 4. 대감유무 5. 밤매살 6. 자 7. 차 8. 호두가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8호까지 됩니다. 자, 무화과는 4년 이상에서 9년 이내 나무 조건이에요. 자, 복분자 우리가 나중에 배울 될 건데요. 복분자는 2년 이상에서 11년 미만이래요. 결국은 2년에서 10년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인삼 우리 6년근 인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5년근 이상에서 6년근 미만이에요. 미만. 하지만 전년도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6년근도 포함이 돼요. 봄에 가입할 때는 5년근이어야 되죠. 전년도기 때문에. 자, 근데 한 해 지나면 6년근이 되겠죠. 그죠? 그때 그 6년근은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죠? 자, 나무보험에 가입하는 품목들이 있고 가입하지 않는 것들은 수령이 상관이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가입하지 않는 품목은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죠? 밤, 대추, 호두, 오디, 복분자, 오미자는 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데요. 밤, 대추, 호두, 오디, 복분자, 오미자입니다. 요 암기 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본인이 직접. 굉장히 좋은 암기 팁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댓글이나 그죠? 우리 스터디 회원님 분들은 카페에서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 유튜브 회원님들은 유튜브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예시 문제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종합위험 가수 품목에서 가수 포도에서 특별 약관에서 보장하는 종류 다 적으래요. 다 특별 약관 이거 구분할 수 있겠죠. 보통 약관에서 뭐 보장했나요? 가실손해 보장했죠. 그죠? 가실손해 포도.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 보장했잖아요. 그럼 특약에서 보장하는 거는 나무손해 보장,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비가림 시설 중에서도 화재 위험 보장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왔어요. 다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수확량 감소 특약 가입 조건 서술하래요. 올해 시험에 나온 것은 수익 감소 보장 가입 조건 서술하시오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확량 감소 특약 가입 조건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다분히 나올 수 있겠더라 그러면 왜 수확량 감소 문제 내면서 우리 요즘은 이제
전체 통으로 15점짜리 문제를 안 내죠. 물음 1, 물음 2, 물음 3, 5점, 5점, 5점 단계별로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함수 보험금 구하고 수학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 구하고 그 다음에 특약 가입 조건 구하고 이러면 15점짜리 되는 거예요. 그죠? 가입 이력이 과거 가입 이력이 있는 가수원이어야 하고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이 100% 이하인 가수원만 가입 가능하더라. 신규 가수원은 가입이 불가해요. 자, 수익감소 보장 가입 조건 서술하시오. 이거 올해 시험 문제였다고 했죠? 사업 지역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과거 5년 중에 2년 이상 포도보험에 가입해서 포도 수확량 실적이 있는 가수원. 올해는 포도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뭐 콩, 뭐 양파 몇 개를 섞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콩, 양파, 마늘이라면 콩, 양파, 마늘 보험에 가입해서 그죠? 수확량 실적이 있는 가수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비가림 시설 자기부담금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기부담금에 대한 거, 소손해 면책에 대한 거 원해 시설 파트에서 예전에 기출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왜? 중요한 것이 이제 다시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니까. 그럼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서술하래요. 손해액의 10%가 자기부담금입니다. 근데 손해액의 10%인데 최저가 30만원, 최대가 100만원입니다. 원자가 빠졌네요. 그죠? 자, 근데 이거는 구조체에 관한 거예요. 그죠? 피복제 단독사고는 최저가 10만원, 최대가 30만원이더라. 화재사고는 자기부담금을 미적용하더라. 됐나요? 자, 그 다음 문제네요. 평년 수확량 산출할 건데 과거 수확량 산출하는 자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조사한 착가수에 곱하기 평균 가중을 하더라 라고 했고요. 사고가 발생했어요. 조사와 평년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이기 때문에 조사가 크다면 조사 수확량이 오게 되고요. 평년 50%가 크다면 평년의 50%가 답이 되겠네요. 되겠죠? 이것도 올해는 시험에 나왔죠? 그죠? 풀이의 과정과 답을 쓰시오 라고 해서 양파를 가지고 문제를 냈었습니다. 예시 문제 한 번 더 볼게요. 우리가 표준 수확량 구하라는 거, 제일 처음에 우리가 구하는 거는 평균값 바로 줬죠. 이거는 실제로 이제 평균값 한번 구해 보는 거예요. 그죠? 표준 수확량은 품종, 수령별 표준 수확량 곱하기 면적이더라. 면적은 주간거리, 열간거리, 주수를 곱하는데 주간거리 평균을 구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고 열간거리 평균을 구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더라. 맞나요? 자, 표본이랑 전체가 12일항인데 30%에서 일항을 4일항을 잡았어요. 4일항에 주간거리, 열간거리를 다 줬네요. 값을. 자, 줬으면 이거의 평균을 구하면 된다. 그죠? 평균을 구하면 되더라. 주간거리 한번 볼게요. 자, 하나, 이 주간거리 합계라는 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9.5는 4개 나무라 있잖아요. 연속되는 4개 나무. 하나, 둘, 셋, 4개가 합해져서 이 거리가 7.5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실제로 이걸 전부 다 더해가지고 몇 초로 나눠줘야 되나요? 이것도 4개, 거리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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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16이 되겠네요. 전부 다 더해서 몇 초로 나눠줘야 되나요? 16으로 나눠줘야만 평균이 나오겠네요. 맞나요? 한 나무에 우린 주간거리를 알아야 되니까, 그죠? 열간거리는 이 사이잖아요. 하나, 둘, 셋, 4개. 4개, 그죠? 요 사이지만 4개를 다 재는 게 아니라 하나, 연속되는 4주. 야, 4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4만 해주면 돼요. 그죠? 열간거리. 하나, 둘, 셋, 넷, 그죠? 하나, 4개, 4개 1항이면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또 재고 옆에도 또 재고 또 재고 또 재고 아니에요. 열간은 거의 같아요. 이 거리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아래로 갑니다. 그래서 16개가 아니라 몇 개? 4개. 그죠? 근데 이거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이거는 70비비거리가 될 수 있긴 해요. 어떤 분은 16 나누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4개를 가지고 출제하는 걸로 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을 냈더니 2.3, 2.6이 나왔네요. 그러면 면적은 어떻게 돼요? 가입 주수, 그죠? 주수 곱하기 면적이기 때문에 가입 주수 곱하기 주간거리, 열간거리를 했더니 면적이더라. 그래서 면적값은 나왔어요. 면적값은 한번 계산해 볼까요? 면적은 안 구했나요? 바로 구해버렸네요. 표준 수확량 풀이에는. 자, 표준 수확량은
품종별, 수령별 표준 수확량인데 품종별, 수령별 표준 수확량 여기 있네요. 결국은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이란 말하고 같다 그죠? 그래서 10kg per 제곱미터네요. 그래서 10kg은 가지고 왔고요. 자, 주간거리, 열간거리 곱하기 주수 했더니 표준 수확량이 나오네요. 물음 2, 물음 1, 물음 2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계속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경향은 주간거리, 열간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했죠? 주간거리, 열간거리 측정 방법은 전체 일항 중에 30% 표본 일항 선정하고 한 일항당 연속되는 몇 주, 4주에 4나무의 주간거리, 열간거리 설정하더라. 조사된 주간거리, 열간거리의 평균을 내서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첫째 자리까지 미터로 입력하더라. 첫째 자리까지는 첫째 자리까지 산출하고 나머지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도 나올 수 있겠더라. 자, 1과목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보험 기간,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간단하게 조건을 주고 보험금,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인수 제한 목적물에 대해서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됩니다. 인수 제한 목적물에 대해서 나올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가로놓기 뻥뻥뻥뻥 해서 나오면 넣을 수 있어야 되겠더라. 자, 암기팁이 뭐라고 했나요? 금, 수, 전, 홍, 가, 시, 판. 그렇게 외우라고 했죠? 금수전, 홍, 가, 시, 판에 여기 뭐가 들어갔나요? 친환경하고 비가림폭, 동고가 들어갔어요. 그죠? 금액은 얼마? 200만원 미만이면 안 되더라. 수령은 얼마? 3년 미만인 가소는 안 되더라. 자, 모목을 가소원에 식재했어요. 식재한 해를 몇 년을 보냐면 1년. 3년짜리를 다른 데서 사다 와서 우리 가소원에 심었어요. 우리 가소원에 심은 해를 몇 년? 1년으로 본다고요. 3년짜리 사서 심었다고 3년 아니에요. 3년짜리 키운 거 사와서 우리 가소원에 심었어도 우리 가소원에 식재된 해가 1년입니다. 알아두셔야 해요. 자, 품목이 혼식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과주수가 몇 프로 이상인 것만 된다고요? 90% 이상이다 하면 90%하고 10% 조금 혼식되어 있는 것은 봐준다는 거죠. 그래서 품목이 혼식되어 있는 건 안 되지만 포도의 결과주수가 90% 이상인 가수원은 되더라. 내가 어떤 병이 있으면 안 된다 했죠. 어떤 병이 있어갖고 20% 나무가 고사하면 안 된다 했어요. 역병, 궤양병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어떤 가수원은 안 되더라. 친환경 가수원은 안 되더라. 친환경이라고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고 일반 재배와 결실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거 안 되더라. 그렇게 했죠. 자, 비가림폭은 2.4 플러스 마이너스 15%, 동고는 3m 플러스 마이너스 15% 암기하셔야 해요. 인수제한 목적물이 나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열 몇 개를 적으시오. 그렇게 나오는 거는 예전 3회 때, 그죠? 1회 때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그렇게 무식하게 지금은 내지 않아요. 낼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놓기 하고 한 5점짜리 정도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추측해 봅니다. 가로놓기가 생각보다 해보면 힘들어요. 자, 수익감소 보장에서 알아야 될 것은 보험 시기와 종기, 그죠? 시기와 종기는 수익 감소 보장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있는데 보험 개시 시기와 종기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고 비슷한 건 다 같이 알아야 되더라. 지금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포도는 그러니까 동글동글한 거 모아서 오포복, 오미자, 포도, 복숭아는 10월 10일 초과할 수 없더라. 이런 거 같이 암기하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보장 종료가 달랐죠. 농업수익감소 보장은 보장 개시는 계약 체결일 24시지만 농업수익감소 보장의 보장 종료는 수확기, 가격, 공시, 시점 모두 같아요. 농업수익감소 보장은 밭작물이든 이 포도, 과수든 모두 보장 종료가 수확기, 가격, 공시, 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수확기 가격이 나와야만, 그죠? 가격이 하락했는지 하락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수확하고 난 더 뒤에 이 보험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수확감소 보험금보다 더 늦게 보험금 줘요. 되시겠죠? 왜? 가격까지 나와야 되니까.
자기부담 비율이 최저 자기부담 비율이 있었어요. 몇 프로? 20%. 왜? 손해율이 많이 나니까 10%, 15%는 가입하지 않더라 라고 했고요. 자, 보험금 계산에 피해율을 구하는 게 수학감소하고 달랐어요. 이거는 가격 하락에 대한 거니까 금전 수입을 가지고 하는구나. 그래서 기준 수입 빼기 실제 수입 나누기 기준 수입 가지고 하더라. 기준 수입이란 건 어떤 거? 변용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이더라. 실제 수입은 어떤 거? 조사 수확량 더하기 미부상 감소량 곱하기 작은 값 쓰더라. 어떤 거?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에 작은 값을 가지고 오더라. 하지만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은 피해율 공식이 가격으로 하지 않고 수확량 감소니까 평, 수, 미, 평 가지고 하더라. 그거 유의해 주시라 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유의해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수학 감소하고 수익 감소는 거의 내용이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것들이 있죠. 그러면 비슷한 것은 수학 감소에서 공부를 다 하시고 다른 것만 수익 감소에서 암기를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합과수. 처음 품목이 지금 포도잖아요. 근데 포도가 수학 감소도 있고 수익 감소도 있어. 그죠? 얼마나 문제 내기 좋아요. 그죠?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이어서 이제 복숭아 뭐 자두 쭉쭉 이어갈 건데요. 한 강의당 한 품목씩 바로바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진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빨리 나간다는 거. 포도를 4강이라 한 이유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개념을 잡고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포도 강의 자세히 강의했을 때 좀 꼼꼼하게 들어두시고 암기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